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매우 유용한 책입니다. 바로 이제 실험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추천사부터 되게 짱짱해요. 추천을 누가 해주셨냐면은 엘빈 로스. 이분이 2012년에 무려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엄청 짱짱해요. 근데 이제 또 완전 유명한 사람 찰스 두이그. 완전 천재 작가잖아요. 이제 스카네인 쓴 찰스 두이그. 이렇게 완전 짱짱한 분들이 추천해줬는데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 딱 키워드를 말하면 행동경제학입니다. 행동경제학. 행동경제학이 하면은 딱 하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그게 뭐지? 경제학인가 어려워 보이는데 아주 대표적인 행동경제학이 이렇게 소변 볼 때 거기 이렇게 파리 모양 있는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 이렇게 소변 볼 때 그러면은 그거 이제 맞추려고 소변 줄기로 맞추려고 이제 조금 이렇게 더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더 더러워지는 게 방지되고 이런 게 대표적인 행동경제학이 넛지.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이 어떤 책에서 뭔가 이렇게 좀 재밌게 보고 유익하고 이렇게 좀 돈 된다. 그 다음에 뭔가 우리 일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실험들이다. 이런 게 다 행동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분들이 엄청 짱짱한 분들이에요. 두 분 다 하버드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초반에는 아주 좀 교과서적인 부분도 있어요. 행동경제학이란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탄생했나도 아주 짧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거 읽으면은 되게 여러분이 수준이 좀 고급져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책이 재밌는 이게 아주 얇아요. 책 자체가 얇아갖고 읽기 자체가 어렵지가 않은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엑기스만 조금 소개해드리면은 23쪽으로 가서 그게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 행동 경제학의 꽃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A/B 테스트인 것 같아요. A/B 테스트. 이게 뭐냐면은 페이스북에 A/B 테스트 하면 또 어려워 보여. 그냥 페이스북 여러분이 광고를 할 때 제목을 이 딸기 우유가 맛있습니다. 그 키워드랑 이 딸기 우유 안 먹으면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두 가지 키워드를 썼다고 해보세요. 어느 걸 선택할지 이렇게 막 배경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고 한데 딱 그 키워드만 다른 거예요. 그 딱 핵심 펀치라인만. 그거를 A랑 B랑 놔두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걸 A/B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사실 이거를 왜 선택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대중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그거를 제안한 사람도 모르는데 결과만 있을 뿐이에요. 결과만. 그래서 좋은 결과를 선택하는 걸 A/B 테스트라고 하고 이거는 여러분 진짜 페이스북, 구글, 뭐 우버 뭐 이런 큰 테크 대기업들은 하루에도 막 수십 건, 수백 건 할 거예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니 구글 10,000건 이상 한다잖아.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네. 10,000건이면은 10건이 넘네. 맞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알려진 것만 10,000건이지. 그렇죠. 왜냐면 페이스북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뭐 다 안 알려준다고. 숨기는 게 많을 거야. 수백 건 넘을 거예요. 수백 건 넘을 거.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 행동 경제학은 여러분 단순히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 뭐가 있냐면은 영국에서 세금을 걷는데 잘 안 거치는 거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 세금이 소득인데 안 거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렇게 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세금 내세요. 요 편지만 보냈는데 그거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단계에서 실험자들은 편지를 보낼 때 체납자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했다. 그리고는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분류한 후 한쪽에는 그냥 원래 편지 세금 내세요. 다른 쪽에는 약간 수정한 편지를 보냈다. 새 편지에는 앞에서 인용한 원래 편지에 지금 선생님이 거주하는 도시의 10명 중 9명이 세금을 완납하셨습니다. 요 문장 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세요 요거에다가 지금 선생님이 거주하는 도시의 10명 중 9명이 세금을 완납하셨습니다. 요 문장 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라는 한 문장이 더해졌을 뿐이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놀랍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사람의 비율이 35.8%에서 37.8%로 증가했다. 대단치 않게 들릴 수 있겠지만 총 체납액을 고려하면 수백만 파운드를 징수한 것이다. 나는 이게 대단치 않게 들리지도 않아. 여러분 영업이익률을 2% 올린 거예요. 이거는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뭐로?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이게 여기 돈 버는 핵심인 거예요. 이런 게 A/B 테스트예요. 그래서 뒤에도 A/B 테스트가 나와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어떤 거는 10명 중에 9명이 세금을 제때 납부합니다. 요거 하나 추가한 게 있고 다음 거는 네 글자 덧붙여요. 영국에서는 요거를 덧붙여요.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세금만이고 이제 우리나라 이거는 이제 국가규범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또 바뀌어요. 네 글자 추가했는데 완납률이 또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 행동경제학이고 이게 실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게 되게 뻔한 것 같죠, 여러분? 전혀 뻔하지 않죠. 전혀 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페이스북은 그러니까 유튜브는 프리미엄이 있어서 광고를 안 볼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광고를 솔직히 잘 몰라요. 제가 하기는 하지만 제가 보질 않아서 어떤 게 뜨는 거랑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페이스북은 안 볼 방법이 없거든요. 진짜 이렇게 광고하고도 안 잘리나 싶은 사람이 95%예요. 왜? 좋아요 0, 뭐 공유 0 이런 게 태반인데 광고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 와, 대단한데? 실험 한 번도 안 해본 거지. 그래서 저랑 고 작가님이 어느 정도 작지만 성공을 한 게 이 A/B 테스트를 겁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글같이 큰 기업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봐봐요. 아까 이걸 냉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문장 하나 추가했을 때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왜 그랬는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그렇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그렇죠. 기계적으로 A/B 테스트만 해서 2% 높네? 그러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회의한 거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자기 직감이나 뭐 통찰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너무 많잖아. 실험하지도 않고. 게다가 혹은 뭐 전혀 우리 회사랑 맥락도 상관없는 그런 데이터 갖고 와가지고 데이터를 합치고 보여주고. 왜냐면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로 결과를 하지 실제 우리가 있는 걸로 실험을 할 생각을 해본 경우가 별로 많지도 않고 실제로 해본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이거 지나가다가 몇 번 공유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마케팅에서 성공한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A/B 테스트 했어. 그럼 이제 클릭이 많이 일어나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클릭이 많이 일어나는 게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그래서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제 그럼 예를 들어 언론사 입장에서는 트래픽이 많은 게 무조건 돈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사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써서 클릭률을 높이는 게 과연 답이냐?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면 좋은 일이지만 일회성 독자 확보는 신문사가 유념해야 할 유일한 관심사가 결코 아니다. 올바른 신문사라면 독자가 기사를 클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사를 읽고 정보를 얻어 장기적인 독자가 되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클릭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은 단기적으로 더 많은 독자를 끌어들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하기에 십상이다. 따라서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일반화해서 말하면 결과 자체를 측정하기는 쉬워졌지만 적절한 결과의 선택은 여전히 중대한 과제이다. 제가 옛날에 어떤 이제 기가 막힌 비밀을 알았냐면은 4, 5년 전에 페이스북이 전성기일 때 우리도 이제 페이스북으로 책도 팔고 어떤 우리 뭐 B2B 행사도 홍보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케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마케팅이 잘된 마케팅이냐? 이거를 제가 공부를 하다가 잘 나가는 책 광고 업체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게시물을 싹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분석을 했냐? 왜냐면은 어떤 건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해보면 돼요. 페이스북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좋아요도 보이고 공유 숫자도 보여요. 어떤 게 좋냐는 거예요. 어떤 게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17만 좋아요가 있고 1만 공유가 있어요. 그럼 17이랑 1만이죠. 근데 어떤 거는 1만 좋아요가 있고 1만 좋아요. 벌써 이거 17분의 1이에요. 근데 2만 공유가 있어요. 그럼 두 배. 근데 두 개 합치면 절대 총량은 앞에 게 훨씬 높잖아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뭘 했냐면은 이게 완벽한 실험은 아니었는데 실험이란 말이 결국 입에서 나오네. 이게 실험의 힘이잖아요. 책 제목이. 완벽한 실험은 아니었는데 예스24의 판매 지수랑 이 좋아요와 공유의 상관관계를 제가 그래프로 몇 년치를 그려봤어요. 한 1, 2년치를 그려봤나? 근데 이게 완벽하진 않은 게 뭐냐면 예스24의 그 판매 지수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은데 근데 이게 워낙 많이 팔리면 그게 확 꺼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입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명한 게 뭐냐? 공유랑 판매 지수는 상관관계가 뭐 명백한데 좋아요랑은 없어요. 예를 들면은
17만 좋아요가 막 단순히 클릭으로만 따지면 더 많이 팔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공유가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게시물 광고를 집행했을 때 좋아요가 많이 찍혀도 단위 비용당 좋아요가 얼마입니다. 이러면 그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완전 무시. 오로지 공유값만 보는 거예요. 단위 비용당 공유가 얼마 됐나. 요것만 철저하게 봐서 저희가 책을 많이 팔 수 있었어요. 데이터의 가중치가 달라진 거죠. 네. 예. 심지어 좋아요는 보지도 않았어요. 가중치 정도가 아니라 좋아요는 버려도 될 정도예요. 그전에는 좀 가중치가 있었다고 예, 생각했는데 들었는데 이제는 버렸어요. 없다. 라는 걸 알게 된 왜냐면 거지. 그전에는 두는 게 맞아요. 그것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왜냐면 어떤 거에 비해서 좋아요 가중치를 더 넣냐? 클릭에 비해서. 그냥 몰래 클릭만 하는 것보다 이거 좋아요 주면 진짜 좋아요 주는 거야. 그렇죠. 좀 아니에요. 액티브한 거니까. 공유. 그래서 근데 그럼 또 조금 더 고급 버전으로 가볼까요? 그럼 공유가 많이 된다고 책이 많이 팔리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 저자는 이런 거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판단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누구죠? 노벨 경제학상 엘빈 로스 얘기했던 거 인용을 좀 하는데 그래서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의 특별한 실험보다 일련의 실험을 계속 변경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도 하는 게 계속 그렇게 중요하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실험에도 졸구 정신이 필요합니다. 미묘하게 하나씩 바꿔보면서 그럼 결과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좀 더 퀄리티 있는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또 설명드리면은 뭐 입이 닳도록 얘기했죠 제가. 뭐 그거예요. 유튜브는 여러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뭐 몇 분 안 계시겠지만 시청 시간이 전부입니다. 자극적인 썸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시청 시간이 짧으면은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것도 야 시청 중에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것저것 실험해보고 비교해보고 뭐 하다가 나온 결론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를 되게 당연하게 말하지만 우리 같이 몇십만 클릭이 있는 데서는 클릭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회수. 이제 조회수를요. 근데 시청 시간이 결국에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지표이다. 이거를 실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다음에 여기 또 재밌는 게 나오면 여기 이베이 사례가 나오는데 이베이가 그 큰 이베이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었냐면 지나고 보면 멍청한 건데 실험을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알기가 힘들지. 왜냐면은 그래서 구글의 키워드 검색에 이베이 광고를 때린 거예요. 거기 그래서 뭐 몇백억을 썼다 그랬나? 아무튼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씁니다. 이베이를 치면은 그 유료 광고 표시되고 이베이 웹사이트가 뜨게. 근데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행동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베이를 치는데 이베이 유료가 뜨고 이베이가 또 나와요. 과연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베이를 치면 이베이가 워낙 유명해서 이베이는 검색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 뭐 몇백억인지 뭐 천문학적인 광고를 제거를 하고 봤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돈을 계속 몇백억씩 쏟아 부은 거예요. 근데 광고할 필요가 없냐? 그게 아니에요. 인지도가 없는 기업은 또 유료를 하면 좋습니다. 왜? 키워드로 하면 그러니까. 꼭대기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베이 같은 데는 헛돈을 쓴 거고 인지도가 낮은 기업은 키워드 베이스로 광고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속기 쉬운 게 광고를 클릭해 들어오기 때문에 광고에 들어오나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럼. 거거든요.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출석률도 되게 리마커블해.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 출석률을 높이는 게 또 교육. 왜냐면 여러분 여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출석률을 높이는 게 교육자 그다음에 뭐 국가 인류 차원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 토드는 학생들의 출석률 제고에 관심을 두었다. 한 연구에서 토드와 에비펠러는 28,080명의 학부모에게 한 학년 동안 세 종류의 가전통신 자료를 보냈다. 한 집단에게는 정상적인 통신 자료, 이외에는 어떤 자료도 보내지 않았다. 두 번째 집단은 출석의 중요성, 학생이 출석에 미치는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 그해 자녀의 총 결석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우편물을 5번이나 받았다. 마지막 집단은 두 번째 집단과 똑같은 정보 이외에 다른 학생과 비교한 자녀의 결석률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받았다. 그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추가로 정보를 받은 경우에 대조군에 비교하여 그러니까 원래 아무것도 안 받은 그냥 기본 베이직만 받은 데 비교하여 총 결석률이 6%가량 줄었고 상습적인 결석률은 10% 이상 줄었다. 특히 공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개선은 저비용으로 이뤄낸 훌륭한 성과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생의 출석일을 늘리는데 $6밖에 들지 않았다. 반면 학생들의 출석률 제고를 위해 상담자와 멘토를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수업일당 121불에서 $500에 달한다. 그러니까 $500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상 뭐 90분의 1, 100분의 1 가격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뭐로?
A/B 테스트 실험으로. 그러니까 뭐 멘토 붙이면 뭐 더 잘 될 것 같아. 상담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그럴 때 그거보다 보이잖아.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냥 그거예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출석을 열심히 합니다. 이런 거 정보를 받으면은 그냥 그 한 문장, 그 한 문단으로 그러니까 학교를 안 나온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여러분 진짜 이 실험의 힘은 정말 중요한 거고 제가 돈 버는 원천, 제가 돈 버는 힘의 근원이에요. 근원.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실험적 사고 방식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랑 고 작가님이 맨날 싸우고 토론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실험 관련 부분이에요. 그 실험이 옳으냐 안 옳으냐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도 저는 A/B 테스트를 계속해요.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가 여러 개거든요. 그 여러 개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어떤 페이지는 밑줄을 긋다고 어떤 페이지는 인생 공부인데 완전 똑같은 게시물이야. 완전 똑같은 게시물이야. 근데 이게 조금 에세이스러워. 그때는 밑줄을 긋다에 게시물 공유해서 광고를 태우는 거예요. 왜? 그게 잘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약간 밑줄을 긋다 하면 약간 서정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걸 결과치도 그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그 결과치를 알기 때문에 A/B 그다음에 저희가 페이지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A/B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에요. A/B 테스트. 예를 들면은 인생 공부랑 체인지 그라운드는 그 페이지 이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A/B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A/B 테스트 정도가 아니라 여기도 보면 이제 A, B, C, D 이렇게 막 케이스를 늘리거든요. 저희는 A, B, C, D, E 이렇게까지 테스트해요. 게시물을 똑같은 게시물인데 제목을 다 바꿔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죠? 썸네일 바꾸고 제목 바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똑같은 게시물을 기본으로 하나는 A, B는 썸네일이 바꾼 거, 하나는 제목만 바꾼 거, 하나는 리드글을 바꾼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은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거를 졸업하면 제일 잘 될 것 같이 그렇지가 또 않다니까요. 왜? 그게 여러분이 원인을 모른다는 그게 거예요. 신기해.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행동경제학 책 우리 너무 많이 보니까 구글에서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화살표를 한번 추가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됐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병신 같은 화살표는 뭐냐? 구글도 몰라요. 근데 그 화살표를 그러니까 클릭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치로 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유튜브가 무슨 여러분 A/B 테스트를 하는 줄 아세요? 차단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것이냐. 여러분은 몰라요 그런 거. 저는 이걸 하도 매일같이 클릭하고 진짜 몇 시간 클릭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눈에 불을 켜고 보는데 유튜브가 차단 A/B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페이스북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채널을 차단 누르면 그 채널은 아예 안 뜨는 거예요. 유튜브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없냐? 이게 시청 시간에 나쁘다는 걸 얘네가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차단이 없습니다. 유튜브는 뭐죠? 페이스북은 댓글 차단 기능이 있어버려요. 아예 유저 차단 기능이 있어요. 인스타도 유저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악의 구렁텅이, 지옥의 구렁텅이 기능 뭐죠? 그 사람을 블라인드 처리해갖고 그 사람은 계속 댓글을 써요. 근데 그 사람한테만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요. 그 사람이 그래서 심지어 블라인드 됐는지 잘 몰라요. 그게 악의 구렁텅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이제 지옥의 구렁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시청 시간에 도움이 되고 자기들 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구글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험의 힘이 되게 중요하고 행동 경제라는 게 여러분 돈이에요, 돈. 그래서 저는 놀란 게 아마존에 몇 명이라더라? 아마존에 경제학자가 100명이 넘어서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뭐 하버드 같은 대학교에 경제학 박사가 100명이 넘어서 경제학부보다 더 크대요. 아마존이 여러분 행동 경제학 박사를 웬만한 뭐 학문의 요람보다 더 크게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이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를 한번 제대로 얇아서 읽기가 쉽거든요. 아, 우버는 이렇게 했구나.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했구나. 그걸 한번 깨달아 보시고 여러분도 그걸 삶에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험의 힘. 이 제목처럼 실험의 힘이 얼마 대단한 것만 알아도 이 책은 성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원래 제목을 뭐라고 줬었냐면 돈 버는 실험이라고 적었어요. 맨 처음에 정해놓은 게. 근데 여기 사회 문제도 너무 많아갖고 뭐 교육 문제, 공공선 이런 것들이 이런 공공선 이런 것도 있어갖고 저희가 이제 실험의 힘으로 다시 바꾼 건데 근데 사실 그런 챕터 빼버리면 돈 버는 실험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테크 파트는 다 돈 버는 거죠. 그냥 아예 이장은 다 돈 버는 얘기예요, 그냥요. 아무튼 뭐 그냥 좋은 영향 미치시고
쉬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뭐 돈 많이 버시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어떤 걸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 퍼포먼스를 더 늘리고 싶은 분들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